안녕하세요. 사이버펑크에는 정말 다양한 차량들이 있죠. 레이싱 게임도 정말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사이버펑크는 자동차 관련해서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예전부터 느꼈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출시했을 땐 바이크를 타고 도시를 몇 시간 동안 누비기만 해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런 드라이빙 경험을 더 끌어올려줄 모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사이버펑크의 기본적인 운전 조작은 풀악셀과 브레이크, 이런 극단적인 것밖에 못했죠. 장애물을 피하다가 NPC를 치는 요런 사고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만만했던 바이크만 맨날 탔었습니다. 이 모드는 영상처럼 이런 스무스한 운전을 가능하게 해줘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조작 기능을 추가해주지만 약간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소개하려던 차량 중 하나를 사용해 볼게요. 먼저 서행 기능 2가지 버전이 추가가 됩니다. 마우스키 4번과 5번 키 중 하나를 누르면 매우 느린 느낌으로 영상처럼 서행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천천히 가속하여 최고 60마일 속도 내외로 유지해줍니다. 크루즈 모드와 같은 느낌이지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원래 전진 풀악셀 키였던 W키는 서서히 속도를 높이는 기능으로 바뀝니다. 실제 운전 시에 엑셀 페달을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기존에 사용했던 빠른 속도를 내던 풀악셀 키는 운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왼쪽 시프트 키로 대체됩니다. 근데 사실 전 이 기존에 사용했던 풀악셀 키가 L시프트로 바뀐 부분이 좀 불편했는데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존 S키는 확실한 감속 효과와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었었죠. 스페이스 키는 핸드브레이크 역할을 했었고요. 기존 브레이크의 이 2가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감속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L 컨트롤 키를 누르면 영상처럼 기어 변속을 통한 감속 기능이 추가가 돼요. 아쉽게도 수동 차량처럼 세부적인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왼쪽 컨트롤 키를 짧게 누르고 있으면 기어 변속 사운드 효과가 있어서 알기도 쉬웠고 실제 영상처럼 다른 브레이크보다는 코너를 돌 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드로 추가한 하이퍼카 중에 기어 변속이 필요 없는 차량도 있는데요. 이 차량은 왼쪽 컨트롤 키를 눌러도 기어 변속 사운드가 나오지 않는 이런 디테일함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L 컨트롤의 감속 효과는 풀악셀을 같이 누르면 바퀴는 계속 돌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드리프트 주행이라기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비슷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이외에도 각각 추가된 모든 키가 서로 조합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약간 적응이 필요하긴 했지만 기존보다는 훨씬 편하기도 했고 로어하다고도 느꼈어요. 풀악셀을 밟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누르고 핸들링하는 건 진짜 너무 극단적인 운전 방식이잖아요. 물론 모드로 추가된 몇몇 하이퍼카들은 가능하기도 했지만요. 사실 다른 핸들링을 수정해주는 모드도 몇 가지 써봤는데 대부분 각 차량마다 존재하는 개성들이 많이 훼손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까 L시프트 키가 풀악셀 키로 바뀌고 W키가 천천히 속도를 높이는 역할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적응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W키는 풀악셀 키로 유지하고 L시프트 키를 천천히 가속하는 키로 변경했습니다. 설명란에 파일을 따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번 모드는 차의 창문을 내리거나 헤드라이트를 켤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모드입니다. 키가 오른쪽에 표시되고요. 한 번쯤은 도심을 감상하는 여유도 가지시면 운전 중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몰입도를 끌어올려주는 모드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모드부터가 이번 영상의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컴퓨터 한 대씩 있잖아요. 이번 모드는 컴퓨터에서 모드로 추가된 차량들을 이렇게 구매,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넥서스 페이지의 리콰이어먼트스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다양한 차량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엄선한 차량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게임이니 실제와는 조금 혹은 조금 많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포츠카, 슈퍼카, 하이퍼카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카는 속도만을 중시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스포츠카와 슈퍼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도 하네요. 처음은 BMW사의 스포츠카 쿠페 M8 컴페티션입니다. 뒤에도 소개할 게 많으니까 자세한 점은 넘어가고요. 내부는 요렇게롬 하고요. 앞에 소개했던 모드와도 호환이 됩니다. 19년도에 생산되었고 실제로 가격은 하나로 2억 4천만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최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사펑은 시간당 마일로 표기돼서 시간당 킬로미터로 전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244마일이 나오네요. 이번에도 BMW사의 스포츠카 M3 GTR입니다. 실제로 레이싱을 위해 개조된 M3 GTR이 소수의 레이싱 팀에게만 공급된 모델이라고 하네요. 내부 역시 레이서를 보호하기 위한 구성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인게임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어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고 유일하게 더트랠리까지도 영상처럼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최대 248마일이 나오네요. 포드사의 스포츠 쿠페 머스탱 RTR 스펙 5 2018년형입니다. 내부는 요렇게롬 생겼고 실제로 22년형을 하나로 5천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최대로 273마일이 나왔는데 내리막길이 포함된 도로에서는 275마일부터 기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최대 285마일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닛산사의 스포츠 쿠페 240SX입니다. 발음 조심해야겠고요. 트렁크를 열었더니 후드가 열리더라고요. 내부는 요렇게롬 하고요. 8, 90년도 차량으로 사펑하고도 꽤 어울리는 로어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럼 달려볼게요. 최고 속도는 206마일이 나왔네요. 자, 이제부터는 슈퍼카 부분입니다. 슈퍼카는 보통 시속 300에서 350km 속도를 가지며 특별한 디자인을 가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맥라렌사의 765LT의 스파이더 모델입니다. 슈퍼카고요. 정말 슈퍼카부터 화려한 디자인이 보이네요. 참고로 차량 전투 때 창문이 아니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륙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부는 요렇게롬 하고요. 스파이더 모델은 2021년에 출시되어 하나로 약 5억원가량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252마일이 나오네요. 모더가 다 달라서 스포츠카와 비슷하거나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 속도 도달은 스포츠카보다 빠른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번에도 맥라렌사의 F1입니다. 이 차는 자동차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슈퍼카라고 합니다. 특징은 운전석이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고요. 내부 역시 신박하게 3인승이었습니다. 초희귀한 차량으로 몇 년 전에 이 모델이 하나로 약 240억원의 경매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그리고 달려보겠지만 이 모드는 CVO라는 모드와 함께 사용해야 최고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CVO는 제가 지향하는 부분과 다르고 몇몇 모드와 호환성이 좋지도 않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쉽게도 최고 속도는 시간당 252마일이 나왔네요. 아우디사의 슈퍼카 쿠페 R8입니다. 아이언맨이 유독 아우디 차량을 많이 타고 나왔죠. 내부는 요렇게롬 하고요. 실제로 최근 2023년에 단종되어서 현재는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256마일이 나왔습니다. 하이퍼카는 제조회사의 모든 최신의 기술력을 응집해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400km 이상의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하이퍼카만 제조하는 코닉세그사의 레제라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은 물론이고 후드와 트렁크가 모두 개방됩니다. 내부 역시 엄청 화려했고요. 주행 중에 엔진음이 비교적 작다는 게 특징이었는데 하이브리드카인 특징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고요. 현실에서는 아마 주행 모드에 따라 엔진음이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80대 한정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하나로 약 21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반 모드일 뿐인데도 확실히 하이퍼카라 불리울 만큼 가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최고 속도가 305마일까지 올라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300마일에 도달을 했을 때는 달달달 거리는 게 조금 아쉽네요. 참고로 이머시브 드라이빙 모드를 사용하고 W키와 시프트키를 동시에 운행하면 300마일 이하로 유지돼 덜덜거리는 소리가 덜하게 될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도 또닉세그사의 하이퍼카인 게메라입니다. 가족 친화적인 최초의 4인승 하이퍼카라고 하네요. 내부는 색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단정한 느낌이었고요. 하나로 약 23억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싸네요. 그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270마일을 기록했네요. 이번엔 맥라렌사의 하이퍼카 P1입니다. 게임에서는 후면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 소개드린 차량 중에 엉덩이가 제일 이쁜 차량이었습니다. 내부 역시 엄청 화려했고요. 375대가 한정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사펑에서는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죠. 실제 출시가는 하나로 약 15억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 아닐까 하네요. 그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312마일로 소개한 차량 중에 가장 최상의 속도였습니다. 지렸네요. 이번엔 외계인 고문한다는 포르쉐사의 918 스파이더 모델입니다. 사펑에도 조니 실버핸드의 포르쉐 911 터보가 있죠. 특징은 배기구가 등에 달려있고 여기에 엔진도 이렇게 보입니다. 내부는 요로크롬 하고요. 현재는 단종되어 약 40에서 50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속도는 273마일이 나왔네요. 이번엔 보너스인데요. 먼저 파가니사의 존다 시리즈 파생형인 춘켈 로드스터 버전입니다. 원래 하이퍼카 시리즈로 소개하려던 차량이었는데 최고 속도가 224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추가를 했고요. 아쉽지만 다음은 포드사의 헤네시 벨로시랩터 픽업 트럭입니다. 트럭을 좋아하시는 분도 은근 계셔서 가져왔고요. 다음은 BMW의 숑카 S1000RR이고요. 후산하기보다 성능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멋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모드를 처음 설치하시는 분은 설명란에 체크해야 하는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모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행 되시길 바라고요. 알찬 모드가 있으면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